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한의학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5가지 감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오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감각이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한자든 영어든 똑같은 보다, 똑같은 듣다이지만 듣는 정도, 보는 정도가 단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한의학적 진단은 현대의학처럼 영상진단이나 어떤 혈액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총동원해서 한자를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과 한의학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오감은요,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보다라는 것, 시각이죠, 시각.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볼시자가 있고요, 볼견자, 볼관자,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EE라고 하는 see, watch, 그리고 look, 이렇게 3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볼시자나 영어로 see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눈을 열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시력, 시각, 시청하다 이럴 때 쓰는 이 시자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볼견자는 견학하다, 견문하다 할 때처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볼관자가 있습니다. 관찰, 관광 이럴 때 쓰이고요.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나 관점 이런 데도 이제 관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이 세계관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보고 깊게 생각해서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태도나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사색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로도 그냥 보이는 것은 see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watch가 될 것이고요. look이라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럴 때 쓰는 게 look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정신을 집중해서 잘 관찰하는 게 look입니다. 이렇게 한자든 영어든 층차에 따라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듣는 거. 듣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한자로는 들을 청, 들을 문 2가지가 있고 영어로는 hear, listen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을 청자는 그냥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것입니다. hear도 그냥 열려 있으니까 들리는 것을 hear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들을 문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listen이죠. 영어 듣기 평가할 때 listen and repeat 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을 listen이라고 합니다. 단어로 확장을 하면 들을 청자는 뭐 청각, 도청, 시청, 청취하다 이런 쪽으로 들을 청자가 쓰이는데 이것은 그냥 무심코 듣는 정도에 해당하고요. 탐문하다, 수소문하다,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문일지식,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알려면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죠.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 문자는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입니다. 후각에는 냄새 취자가 있고요. 냄새 맡을 후자가 있는데 후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냄새를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맡는다는 뜻보다는 그냥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하고요. 영어를 살펴보면은 smell이라고 하고 sc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기를 나타내고요. 그냥 냄새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에는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는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너프입니다. 스너프나 스니프라고 하는데 인체 해부학적으로 이 엄지를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을 스너프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담배를 여기다 올려놓고서 냄새 맡는 용도로 이게 쓰였기 때문에 스너프박스라고 합니다. 냄새를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맡는다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들을 문자를 역시 씁니다. 요것은 이따가 제가 한의학의 진단을 할 때 왜 이런 들을 문자를 쓰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각입니다. 맛이라는 것도 입에 뭔가가 들어오면 혀의 미뢰를 통해서 맛이 느껴지죠. 그런 것을 이제 맛미자를 쓰고요. 그래서 맛을 본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볼 상자인데요. 맞볼 상자가 쓰이는 경우는 주로 궁궐에서 임금에게 수라를 올리거나 약을 올릴 때 미리 그것을 맛보는 상궁이 있었잖아요. 기미상궁인데요. 기미상궁이 약에 독성이 있는지, 음식에 독성이 있는지 미리 맛을 보는 이런 것, 그것을 상약이라고 하고요. 내의원 의관이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임금의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임금의 똥을 맛보거나 오줌을 맛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상분이라고 합니다. 궁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왕의 배설물을 맛으로 감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각. 촉각으로는 이제 피부 감각을 뜻하는 영어로는 터치가 있고요. 이건 그냥 스치는 감각이죠. 의도적으로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촉각인지 그것을 분석하거나 느끼려고 하는 행위는 feel이라고 합니다. feel.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촉각, 촉진 이것도 한의학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감각이 모두 한의학의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다, 듣다,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각을 느끼고 이런 5가지 감각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진단에 활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4가지 진단의 방법을 사진이라고 하고요. 망문문절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진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딱 들어올 때 그 환자의 안색이 어떤지, 그 피부는 어떤지, 또 체격은 어떻고 행동하는 몸가짐,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혀의 색깔과 모양, 그리고 눈동자와 손톱의 색깔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요. 심지어는 관상도 봅니다. 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잘 생길 수 있는 병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턱이 뾰족한지, 코가 뭉툭한지, 눈썹이 진한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가 딱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 한의사는 그런 것들을 쫙 스캔해서 미리 유용한 정보로 수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다는 의미의 문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물어보죠. 이 병이 왜 생겼고 증상은 어떻고 언제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데 그냥 환자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수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가 말을 할 때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가면서 진단에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나가거든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정보를 모아나가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진단법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와 관계된 진단법으로 또 다른 문진이 있습니다. 들을 문자 문진을 쓰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듣는 것도 문진이고요. 환자가 왔을 때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침 소리가 어떤지, 말이 빠른지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듣고요. 또 이 들을 문자는 아까 냄새 맡는 것도 들을 문이라고 했는데요. 환자의 입냄새라든가 땀냄새라든가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궐에서는 왕의 분비물이나 배설물까지도 이 맛을 보면서 판단했는데 그런 것들도 문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맥진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면 맥을 보고 내가 어떤지 판단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맥에는 이 몸속에 우리의 혈액의 흐름이라든가 기의 흐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맥진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 또 복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배를 만져봐서 차가운지 따뜻한지 또 뭉쳐있는 곳은 없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또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정보들이 한약을 쓸 때 매우 중요한 처방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보고 듣고 묻고 하는 것들은 환자를 통해서 얻는 정보이지만 절진이라고 하는 맥진과 이 복진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감각을 이용해서 이 촉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얻는 정보이기 때문에 2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진단을 내는 것이 한의학의 진단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의학이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영상진단이라든가 혈액검사,
뭐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데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감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의 정보를 이런 감각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양방의학의 그런 진단 방법,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이런 진단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방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진단이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놓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장점과 양의학의 장점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환자에게 있어서는 더 정확한 진단과 더 가치 있는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환자에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제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